레이저 한 방이면 끝나는 병원이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고 가격까지 저희보다 쌀 때도 있어요. 많은 원장님들이 경쟁 상대를 옆골목 피부샵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몇 년 장사하면서 진짜 경쟁 상대가 옆샵이 아니라 피부 병원이라는 사실을 손님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 손님으로 오래 다니시던 고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피부가 좀 칙칙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민지님, 요새 피부가 좀 칙칙해지셨네요. 피부 관리 3회 정도만 받으시면 금방 회복되실 것 같은데, 원래 회당 11만 원인데 회원가로 7만 원에 해드릴게요. 민지님이 네, 다음에 올게요. 밝게 대답하시길래 저는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 뒤 내일하러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지님, 요새 바쁘셔서 못 오셨나 봐요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기 때문에 먼저 퇴근했는데 나중에 내일 실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점 빼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토닝을 5만 원에 10회, 5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총액으로 보면 병원이 더 비쌉니다. 근데 손님은 회당 얼마만 보신 거예요. 7만 원보다 5만 원이 더 싸 보이니까요. 근데 5만 원짜리 병원 토닝은 의사 선생님이 5분 레이저 쏘고 관리실에서 쿨링팩 하나 붙여주면 끝입니다. 근데 샵은 클렌징 해주고 딥 클렌징 해주고 좋은 앰플 왕창 넣어서 수기든 기계든 관리해드리고 마무리로 팩까지 해드리는데 말이에요. 받는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도 손님 눈에는 그냥 회당 숫자로만 보여요. 저는 그날 손님을 잃었습니다. 병원과 가격으로 붙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일인 듯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속눈썹 고객으로 오래 다니시던 고객님이셨어요. 여느 날처럼 속눈썹 하러 오셨는데 휴가 다녀오셔서 그런지 기미가 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지님 휴가 다녀오셔서 그런지 기미가 좀 올라왔네요. 이런 건 늦기 전에 관리해야 해요. 저희 샵에도 열 빼는 관리랑 기미 관리 있으니까 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민지님이 네 하고 밝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오셨을 때 들으니 피부 병원에 가서 레이저 받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샵에도 같은 관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번엔 가격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은 그냥 기미는 병원 가서 빼야지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샵에서 하는 관리로도 똑같이 없앨 수 있는데 말이에요. 병원이, 의사가 더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을 몇 명 잃고 나서야 저는 제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상황이 왔습니다. 얼굴 관리로 오래 다니시던 고객님이셨어요. 평소처럼 관리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얼굴이 붉고 뜨끈하고 목부터 가슴까지 붉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얀 편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지님 혹시 요새 열이 많으세요? 얼굴도 좀 붉고 네. 혹시 그럼 평소보다 기분의 업다운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느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갱년기 증상일 수 있는데 꼭 갱년기가 아니어도 스트레스 혹은 호르몬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맞아요. 저 갱년기예요. 요새 선풍기 틀고 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꾸준히 관리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실제로 어려 보이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갱년기 관리로 한번 바꿔서 받아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 뒤로 갱년기 관리를 한동안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이번엔 손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분 다 저희 단골이셨어요. 근데 두 분은 떠났고 한 분은 남으셨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저희도 병원 못지않게 기미도 뺄 수 있고 미백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손님이 당연히 기대하는 베이스예요. 결과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결과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 가지였습니다. 가격, 믿음, 관계. 가격은 병원이 이깁니다. 회당 단가를 낮추기가 저희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믿음도 병원이 이깁니다. 의사가 하는 시술,
이라는 이름값을 저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저희가 이깁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은 이번엔 기미 관리, 다음번엔 물관 관리, 이런 식으로 결과를 눈에 보이게 딱딱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재방문하니까요. 그게 병원이 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샵에 오시는 손님들은 결과만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컨디션, 생활 습관, 그날그날의 리듬을 보고 오늘은 이거 받고 가세요 라고 정말 관리받으러 오는 거예요. 가격과 믿음으로 붙는 순간 저희는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이 게을러서 혹은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구조상 못하는 거예요. 피부과는 법적으로 받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인력이 정해집니다. 이 말은 즉 병원은 빨리빨리 회전시켜야만 운영이 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채워야 하는 최소 매출도 큽니다. 토닝을 회당 5만 원까지 낮출 수 있던 것도 결국 그만큼 많은 손님을 빠르게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한 손님한테 요새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몇 달 전 얼굴을 기억했다가 변화를 알아채는 여유가 구조적으로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샵은 그런 법적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하는 최소 금액 자체가 다르고 한 손님에게 좀 더 오래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가격이랑 믿음, 이 두 가지가 훨씬 강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손님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분과 갱년기 손님의 차이를 보면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과 믿음으로 붙었을 땐 졌고 관계로 붙었을 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병원이 이기는 판에서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격표에 회당 얼마라고 숫자만 들이밀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만큼 확실해요 라고 믿음을 흉내낼 게 아니라 이 손님이 지난달과 뭐가 달라졌는지를 먼저 봐드리는 거예요. 저는 손님 몇 명을 잃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장님들은 저처럼 손님을 잃고 나서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 단골 고객 얼굴이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걸 나는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걸 알아챌 수 있다면 병원이 아무리 가격을 낮추고 의사라는 이름값을 앞세워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뷰티 산업 분석가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